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9쪽입니다. 오늘은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고려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 지배청의 변화와 백성의 한거를 설명할 수 있다. 지배청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다 보니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한거,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갓을 쓴 양반이 있어요. 그러면 고려는 여기 보니까 장군이 뭐라고 하나요? 이런 무례한 놈이 이렇게 하죠. 싸우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문씨는 수염에 불을 붙여볼까? 내 수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총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던 장군들을 무신이라고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 공부를 하는 갓을 쓰고 글 공부를 하던 양반은 문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이 무신과 문신이 권력을 뺏기 위해서 많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이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문신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거를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려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칼을 차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관료를 무신이라고 하는데 무신들은 언제부터 고려의 지배청으로 등장했을까요? 고려에서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건국 먼저 고려는 어떻게 생겨진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했어요. 당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 이 고조선이 분리가 되어서 삼국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세 나라 중에서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통일한 이후에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통일을 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죠. 근데 통일신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옛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찾고 싶어서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제 사람들은 후백제를 세우죠. 신라는 원래 신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신라는 그대로 있고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궁예예요.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 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고려죠. 고려는 왕건이 세웁니다.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어요, 원래는. 근데 궁예가 너무 포악해서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궁예를 치고 왕건이 왕이 오릅니다.
왕건이 궁예를 칩니다. 그리고 고려를 세우죠. 그래서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후고구려, 후백제, 그래서 이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해요. 앞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냥 삼국, 뒤에 통일신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다시 후고구려, 고구려를 찾겠다는 고구려 사람들은 후고구려를 세우고 궁예가, 그 다음에 백제 사람들은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 뒤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후삼국시대라고 하죠. 이때 후자는 뒤란 뜻이죠. 뒤후자. 그래서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왕건이고 왕건은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고 고려라고 나라를 세운 거죠. 왕건은 후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고려의 건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 이후부터는 통일신라가 되겠죠.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왕위 다툼,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툼이 심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민생 안정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각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등장했고 각 지방마다 힘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 세력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견훤이라는 사람은 백제를 찾겠다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서 고구려 사람인 궁예가 고구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이렇게 후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신라까지 이 세 나라를 합해서 뒤의 삼국이라고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 궁예가 너무 포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심을 잃게 되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통합을 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죠.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고려라고 나라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호를. 그리고 왕건은 건국 초 혼인으로 각 지방에 힘을 가진 호족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그 호족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이 지방의 호족과도 결혼하고 저 지방의 호족의 딸과도 결혼하고 해서 혼인으로 부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혼인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호족 세력을 규합해서 왕권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왕권을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그들의 세력 확장을 견제했다. 관리를 한 거죠. 호족을 관리한 거예요.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광종이란 왕이 있었는데요. 광종은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해서 왕권 강화에 힘썼다. 여기서 노비 안건법이란 노비가 된 사람들의 양인은 평범한 평민을 말하죠.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해서 노비가 된 경우 이 노비들에게 다시 평민, 양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분을 찾아주는 법이 노비 안건법이었어요. 그러면 노비였던 사람이 평민, 양인으로 돌아갔으니 양인들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양인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내게 해서
네, 국가의 수입을 늘렸다.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라는 거를 실시를 했는데 양반의 자녀라고 무조건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제라는 시험을 보게 해서 양반의 자녀여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관직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중앙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했다. 위에 지도를 먼저 한번 더 볼까요? 앞에 나왔던 지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고려의 땅을 다 차지를 못하죠. 원래 여위에까지가 전체 땅이었는데 여기까지만 통일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통일 신라였는데 다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까지 해서 후삼국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왕건이 궁예의 신하인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시 후백제, 신라까지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전체 고려가 나중에는 되는데요. 이 위의 땅은 여진이라는 저 중국의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그란족이 있었고 여진족, 그란족,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라고 바꾸죠. 그 다음 밑으로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제까지 광종의 과거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중앙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했다. 귀족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성종은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유교 정치 이념을 고려의 상황에 맞게 제도화했다. 유교 정치. 고려는 원래 불교 중심 국가였거든요. 근데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이념을 제도화했다는 것. 그리고 중앙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다. 개경에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에 힘썼다고 합니다. 유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권청의 변화와 백성들의 한거. 백성들이 뭔가 살기가 어려웠겠죠? 한거를 한 것은. 그러면 집권청,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고려 초기 관직을 독차지한 세력은 문벌 귀족들이었다. 심지어 그러니까 문신 중심이었어요. 문신. 글 공부를 한 문신 중심이었는데 심지어 군사 업무까지 무신들이 담당해야 하는 군사 업무까지도 문신 위주의 문벌 귀족들이 맡았기 때문에 무신들은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오랜 차별과 문신 위주의 정치가 더욱 심해지자 무신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난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1170년에. 이후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100여 년 동안 무신들이, 그러니까 장군들이죠. 나라를 지키는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무신들이 고려를 이끌었다. 100년이나요. 그러면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고려를 잘 이끌었을까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신정변으로 고려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면서 양인과 천민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도 커져갔다.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신분 질서도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양인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천민들도 이 시기를 틈타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신분을 상승해 보고자 했어요. 그런 기대가 커진 거죠. 이후 권력을 차지한 무신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전국 각지 백성들이 봉기했다.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좀 하층민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끼리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국가에서 어떤 특수한 물건만 뭐 만들어내게 한다든가 어쨌든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을 향소부곡이라고 하는데요. 향소부곡이라고 했어요. 부곡, 향소부곡이 특수행정구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주명악소죠. 옆에 여기 소가 들어갔어요. 공주명악소라는 곳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에 이어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노비 신부인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켜서 신분제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너무도 서러웠겠죠. 이런 하청민들만 모아놓은 이런 특수행정구역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있으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노비 신분이었던 만적이 난을 일으켜서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분 해방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은 이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영향이 있었겠죠. 난을 일으키는 이런 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으로 인해서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지는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낱말을 골라 괄호 안에 알맞게 써봅시다. 노비 안건법 과거제 어디에 해당할까요? 조금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광종이에요. 광종 둘 다 노비 안건법 과거제 둘 다 광종 때 실시된 거죠. 광종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왕권 강화에 힘썼다. 인재를 뽑았다는 거. 시험을 보게 해서 관직을 주었어요. 과거제죠. 과거제라는 시험을 보게 해서 관직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두 번째, 노비가 된 사람들의 양인 신분을 되찾아주고 양인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내게 그래도 천민보다 나으니까 세금을 내도 좋으니 양인이 되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신분을 찾아서 세금을 내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 수입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가 수입을 늘린 것을 노비 안건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다. 예,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불교를 기본으로, 불교가 아니고 성종 때 유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틀렸고 고려의 정치는 처음에는 문신 위주였나요? 아니죠. 무신이 아니라 문신 위주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문신 위주였었어요. 근데 무신들이 이제 너무 문신 위주로 하니까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나중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긴 하는데 처음에는 문신 위주였다. 그래서 무신들이 반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신 중심이 아니라 문신 중심이었다. 틀린 말. 그 다음에 무신들의 행포가 심해져 나중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들이 너무 행포를 부려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봉기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의 건국과 그 다음에 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